어느새인가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다. 그날도 알람이 3번은 울린 뒤에야 겨우 눈을 떴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침대 끝에 걸쳐놓은 셔츠가 아직은 어둡게 보였다. 평소 같았으면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부터 들이켰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것조차 귀찮았다. 목이 마르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기 싫었던 것 같다. 현관문을 나서려다 말고 거울을 잠깐 바라봤다. 턱 주변으로 희미하게 그늘이 져 있었고 눈 밑도 조금 부어 보였다. 예전 같았으면 피곤하다는 생각 하나 없이 지나쳤겠지만 요즘은 자꾸만 그런 것들이 눈에 밟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요 며칠 새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더 무거워진 기분이었다. 몸무게는 그대로였지만 발끝이 이상하게 푹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 앞 익숙한 구두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누군지 알 것 같았다. 그 소리는 정해진 리듬으로 나를 스쳐갔고 무의식 중에 오른쪽 어깨를 조금 움츠렸다. 예전엔 그렇게 구두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 게 싫었다. 성급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느낌.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불안감이 밀려들었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익숙했던 것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예감 때문일까. 문득 그 구두 소리를 끝까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 근처 분식집에 도착해 주문을 하려는데 아주머니가 주문을 다시 물어왔다. 2번이나.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김밥을 잘랐다. 그때부터였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조금씩 뒤엉켜 들리기 시작한 건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튀어오르고 가게 안 라디오의 멜로디가 갑자기 커졌다 작아지고 그리고 정작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흐릿하게 들렸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건 알겠는데 딱히 어디가 어떻게 이상한지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날 밤 아내는 소파에 누운 내게 잔소리를 하는 듯 보였다.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고 손짓도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다. 마치 수족관 유리 너머에서 누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푹 꺼졌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도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찾은 이비인후과 진료실은 여전히 퀴퀴한 약 냄새가 났다. 의사는 귀 속을 들여다보며 뭐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단번에 이해할 수 없었다. 입 모양을 보고 대충 짐작한 뒤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처음 알게 된 단어가 있었다. 청력. 저하. 의사는 그 말을 쉽게 꺼냈지만 내겐 그게 시작이었다. 무언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내가 이제서야 무언가를 제대로 듣기 시작했다는 느낌. 문제는 귀가 아니라 내가 외면해온 소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일상에서 어떤 소리들이 사라지고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기 시작했다. 전철의 브레이크 마찰음, 종이 넘기는 소리, 커피포트에 끓는 물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 나를 부르는 작은 목소리들. 그 소리들이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정말 못 들은 걸까? 아니면 듣지 않으려 한 걸까? 그 질문의 답을 찾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다시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 작은 마음 하나로 나는 오래도록 묻어졌던 나의 일상으로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정류장에 서 있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귀 속엔 늘 먹먹한 안개가 낀 듯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다. 주머니 속에서 이어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예전 같으면 무심코 음악을 틀었을 테지만 요즘은 그 소리조차 허공 속에서 길을 잃는 느낌이었다. 버스가 도착했지만 승차벨 소리는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기사는 내게 손짓으로 무언가를 알려주려 했다. 나는 알아듣는 척 고개를 끄덕였고
기사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대화는 없었지만 어색한 침묵은 그보다 더 무거웠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젊은 직원 하나가 종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그는 뭔가를 조심스럽게 말했고 나는 반사적으로 응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절반쯤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말을 반복했고 나는 조금 더 또렷하게 들으려 했었다. 그때 깨달았다. 소리를 놓치고 있다는 자각은 사람을 점점 위축되게 만든다는 걸. 말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다는 걸. 점심시간, 사무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건너편 벤치에 앉은 노인은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다. 음악이었는지 뉴스였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잡음 섞인 음성이 이상하게 마음을 끌었다. 노인은 라디오에 귀를 가까이 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나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게는 쓸모없어진 기계, 오래된 소리, 흐릿한 주파수일지도 모르지만 노인에게는 그것이 연결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회사 근처 상가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를 우연히 다시 마주쳤다. 나는 전에 그 가게에서 전등을 고쳐준 적이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녀는 고장이 난 라디오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라디오를 열어 내부 회로를 살펴보며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예전처럼 문제를 분석하고 설명해주는 그 익숙한 말투로.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지금 제대로 들리지 않는 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메모지를 꺼내더니 거기다 무언가를 적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세요. 그 글씨는 또렷했고 그 한 줄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 선명하게 다가왔다. 내가 해야 할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이 그 문장 안에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습관적으로 입모양을 읽으려 노력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말하는 이의 손짓이나 고개의 움직임에도 민감해졌다. 그렇게 소리가 아니라 말의 방향과 의도, 감정의 리듬을 느끼는 법을 배워갔다. 그것은 예전의 나에게 없던 감각이었다. 아니,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감각. 며칠 뒤 다시 찾은 이비인후과에서는 청력 검사가 더 정밀하게 이루어졌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진료실 복도에서 한 중년 남성과 마주쳤다. 그는 보청기를 귀에 껴보며 낯설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나도 곧 저런 보청기를 끼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겁나지 않았다. 무언가를 잃는다는 감각보다 잃은 뒤에 비로소 알게 되는 감각들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내게 다시 말을 건넸다. 이번에도 그 목소리는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듯 흐릿했지만 나는 입모양을 더 집중해서 보았다. 의사는 내게 지금은 적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있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작은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신호들에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떠올리며 밖으로 나와 병원 앞 골목을 걷는데 누군가 내 뒤에서 뛰어오며 손을 흔들었다. 아까의 그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나는 입모양으로 겨우 감사하다는 말을 알아들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귀가 아닌 다른 감각으로 누군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다. 보청기를 받았다. 작고 반짝이는 기계였다. 처음 손에 쥐었을 때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내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증표 같았다. 의사는 사용법을 설명했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 대부분은 반쯤밖에 들리지 않았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이미 익숙해진 방식이었다. 나는 설명이 끝나고 나서야 그것을 귀에 꽂아 보았다. 작은 딸각 소리와 함께 세상이 다시 조금 선명해졌다. 하지만 그건 기쁨보다 낯설미였다. 기억해낸다는 느낌,
오래된 무언가가 다시 돌아왔다는 감각. 그리고 그것은 환영이 아니라 어떤 책임처럼 다가왔다. 퇴근 후 괜히 먼 길을 돌아 집에 갔다. 골목 어귀의 국수집, 오래된 이발소, 폐점한 문방구 앞을 천천히 걸었다. 어디서도 별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보청기는 있었지만 이 거리는 말이 없는 거리였다. 그러다 문득 어느 문간에서 라디오 소리가 새어나왔다. 낮게 울리는 뉴스 목소리, 간헐적인 음악, 그리고 아주 익숙한 음색 하나가 스쳤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마도 오래전 들었던 클래식 음악이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곡이었다. 어릴 적 일요일 오전이면 거실에서 늘 그 음악이 흘러나왔고, 나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냄비 뚜껑 소리와 함께 그 선율을 듣곤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소리들이 언제까지고 있을 거라 믿었다. 문득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또 다른 소리가 떠올랐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 낮고 거칠었던, 그러나 어딘가 질서 있는 그 소리. 그 소리 또한 언젠가부터 들리지 않게 되었고,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라짐은 내가 듣지 않으려 했던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그의 존재를, 그의 말투를, 그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나는 서둘러 커버린 것이었다. 며칠 뒤 나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다. 거실 한편,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턴테이블과 바닥에 놓인 클래식 음반들. 나는 조심스럽게 턴테이블을 작동시켰고 먼지를 털어낸 음반 하나를 올렸다. 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잊었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 찾아왔다. 그 소리는 정확히 기억 속의 그 소리와 같았다. 하지만 더 깊었다. 지금의 나는 그 소리를 기억 속의 감정으로 듣고 있었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무엇을 느꼈는지, 어머니가 왜 그 곡을 좋아했는지, 그리고 나는 왜 그 음악 속에서 멀어졌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보청기를 끼지 않은 채 잠들었다. 작은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끝없이 많은 소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나무문 소리, 냄비 뚜껑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젊은 직원 하나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며칠 전 나에게 말을 걸었던 그 친구였다. 이번에도 그는 무언가 말을 건넸고 나는 가만히 그의 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번엔 말을 중간에 끊고 손바닥에 펜을 들었다. 메모지 대신 내 손바닥에 꾹꾹 눌러 적은 글자들이 느껴졌다. 괜찮으시죠? 나는 손을 들어 보청기를 가볍게 눌렀다. 그리고 웃었다. 이제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일요일 아침, 아주 오래간만에 집에 나 혼자 남게 되었다. 아내는 친정에 갔고 집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처럼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무언가를 억지로 들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주방 창문 너머로 참새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물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가볍고 느슨했지만 그 속엔 분명 어떤 생명감이 실려 있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아마 그 소리를 소음이라 여겼을 것이다. 지금 나는 그게 말이 아니라 존재라는 걸 느끼고 있었다. 오후엔 동네 도서관을 찾았다. 주민센터 한편에 붙어있는 작은 공간.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고 있었고 노인 몇몇은 신문을 조용히 넘기고 있었다. 나는 책장 끝자락, 청각장애와 사회란 제목의 책을 뽑아 들었다. 한참을 읽다 문득 이런 문장을 마주쳤다. 듣는다는 건 타인의 리듬에 나를 맞추는 일이다. 나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지난 몇 달간 겪은 모든 일들이 이 문장 속에 다 들어 있었다. 그건 단지 기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상대가 말하는 속도, 멈춤, 눈빛, 숨소리, 그 모든 것을 함께 듣는 일이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작은 일이 있었다. 자네 방송 설비가 고장 나 회의 일정이 전파되지 않은 일이었고 그 탓에 신입 직원 하나가 중요한 회의를 놓쳤다. 그 친구는 당황해하며 내게 사과했다. 나는 그의 말을 다 듣지 못했지만 그 당황한 눈빛과 말끝에서 이해보다는 위로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리고 천천히 써내려갔다.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엔 회의 일정을 못 들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 글을 읽고 나서 눈을 가늘게 웃으며 접었다.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내가 쓴 메모들을 서랍 속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며 내게 말했다. 그 종이들엔 내가 놓친 말들, 내가 다시 듣고자 했던 말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게 남긴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걸 다 읽고 가만히 내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손의 온도에서 그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요즘 나는 자주 걷는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귀를 열고 걷는다. 바람 소리, 낙엽 밟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끔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순간도 있다. 그 순간이 오히려 좋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삶은 여전히 어딘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나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소리를 통해, 침묵을 통해, 그리고 마음을 통해 그것이면 충분하다. 아니, 그게 진짜 듣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건강 오디오북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변화가 삶의 방향을 바꾸듯 우리도 오늘 하루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